자, 우리 저 변호사님, 이 제도적인 어떤 문제도 있다고 이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 그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토론 처음에 양진호 회장에 대해서 지금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네. 지금 형벌은 지금 그 폭행죄보다 근로기준법이 더 가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동영상 속의 직원은 퇴사한 직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에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된다고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폭행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폭언과 같은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네. 물론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한다거나 뭐 사회적 평가를 저하는 말을 하면 형법상 모욕죄나 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 우회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지금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성적 괴롭힘인 성희롱에 대해서는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남녀 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제함으로써 성희롱 규정이 생기기 이전보다 보호받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성희롱 이외에 어떤 인격권을 침해하는 괴롭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이 필요합니다. 네, 예, 교수님. 저는 뭐 지금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해 줬는데 현행 법이 부족해서 처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양 네. 회장 같은 경우도 네. 이 8명이나 집단으로 공개적으로 폭행을 했는데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한 번만 딱 소환하고 네.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건 법의 사망이에요. 네. 나는 그 수사검사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분명히 감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또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감찰을 해봐도 자기 조직 보호 논리가 앞서다 보니까 감찰 결과가 과거에도 봐도 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없고 네. 저는 현행 법의 미비라기보다는 법이 있어도 가진 자나 권력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무혐의 처벌이 나오고 네. 언론에서 보도하고 여론화되면 할 수 없이 이걸 조사하는 이런 법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불공정 사회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네. 이런 유사 사례가 무기수가 말하자면 형 집행 정지를 받아가지고 5번, 6번씩 이 호화병실에 머물면서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이런 뭐 폭행죄니 협박죄니 이런 것들을 보면 형사법들은 사실은 2년, 3년 이하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 정관예우 변호사들이 이런 부분은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합의를 하도록 이렇게 거액의 무마비나 이런 돈을 건네가지고 전부 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받아오다 보니까 처벌이 유야무야 돼버리는 것이죠. 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을 운영하는 사법부가 얼마나 신뢰를 잃고 있고 이렇게 우리 사회가 여론화되고 언론에서 보도하면 그제서야 수사는 신용을 하고 저는 검찰과 법원의 어떤 신뢰 상실 이런 것이 법치 사회를 정말 우습게 만들고 국민들로부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 지금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 입장에서는 어떤 일선에 있는 일반 검사님들은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다들 훌륭하다고 좀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 조직만의 어떤 그 문화가 좀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네. 거기도 네. 어떤 군대와 같은 위계 질서 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위에서 어떤 부당한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은 들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명확한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정관예우 변호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명예훼손,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합의를 해서 처벌 불원 이사를 제출을 하게 되면 별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관예우에 대한 어떤 정관예우가 있는 변호사들, 법원 출신 변호사분뿐만이 아니라 일반 변호사들도 그런 어떤 법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금은 법을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훌륭하고 안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법원 행정처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이 정관예우에 대해서 있다 없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판사들은 한 23% 정도 있다 하고 변호사는 거의 70%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은 46% 정도 있다고 하고 네. 말하자면 우리 사법부의 상당한 맹점으로 드러난 정관예우에 대해서 이 판사들과 일반 국민, 변호사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개선에 앞장서야 될 판사들은 없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깔아뭉개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말씀 나왔지만 개인적인 판사나 검사들은 좀 뭐 훌륭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조직 문화에서 이런 것을 없다고 얘기를 해야 사법부 신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있다고 하지 않죠. 하지만 변호사들 일선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오히려 가해자면서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적인 불만이 높아지는 것은 이 법적인 형평성, 너나 할 것 없이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저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양 회장도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신고하려는 사람이 신고했을 때 내가 불이익이 더 두렵거나 이러면 신고를 하지 않죠. 법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하니까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이 미합리한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3개 정도의 법안이 국회에 가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정되고 있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비점을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의사 불벌죄는 형법상으로는 그것이 이제 해당되지만 근로기준법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으로 해서 8조로 걸었다면 그 양준호 회장의 그 피해자가 만약에 회사에 근무하는 상황이었다면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러나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직장 성희롱이라든가 그 밖에 따돌림, 저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그런 따돌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따돌림이 어떻게 쓰이냐 하면 이런 법률에 의거한, 제도에 의거한 것을 노동자가 제기하려고 할 때 회사에서 이런 집단 따돌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자회견한 사건도 이제 모성보호를 찾으려고 하면 갑자기 아무도 식사를 하지 마라, 같이 함께 하지 마라 이렇게 집단 괴롭힘 형태로 회사가 지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것이 법으로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단협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나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지만 만연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